네, 11월 5일 금요일 코스피 지수 분석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익숙해지셨겠죠. 예, 특별히 뭐 많이 설명할 건 없고 그냥 현재 흐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이 만일에 여기서 내려왔다면 돌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한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오늘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반등했고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여기 이제 저점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할지 어떨지는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은 분봉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 오늘 여기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된 이 두 봉 정도 보시면 아마 작은 분봉에서는 아마 쌍바닥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선을 돌파하면 한 여기 정도까지는 또 볼 수 있겠죠. 작은 분봉에서는 좀 작게 보시면 될 겁니다. 목표를 작게 두고. 그리고 뭐 오늘 여기부터 이제 다시 생성되는 거는 아직 쌍봉이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다시 뚫게 되면 또 하방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거 이제 작은 분봉들을 봤을 때 얘기고 큰 데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생성이 되지 않는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요걸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라인 이 쌍봉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언저리까지는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오늘 일봉이나 주봉도 조금 보자면 일봉은 이렇게 쌍봉을 완성을 해 가다가 여기서 이제 꼬리를 좀 말았죠. 그래서 오늘 완성된 건 아닙니다. 예,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더 내려오면 이 라인을 몸통으로 뚫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주봉은 뭐 여전히 내려오고 있지만 큰 몸통 다음에 이제 더 작아진 몸통이 생겨서 돌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물론 여기서 이게 나왔는데 아직도 여기를 못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빨리 갔다면 다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그런 거라 좋지가 않습니다. 분봉도 보시면 좀 쭉 갔다가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데 여기 계속 내려오다가 살짝 올랐다가 내려오다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또 살짝 올랐다가 계속 이런 그럼 또 내려오다가 또 살짝 올랐다가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깝깝하죠. 이런 거면 횡보가 계속 이어질 때가 사람들이 제일 좀 답답합니다. 깝깝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예. 그렇게 하시고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분봉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는지 관찰 좀 해보시고 요거보단 조금 높은 게 좋겠죠. 한 여기쯤 3000 근처 예. 이렇게 되진 않는지 또는 돼서 이제 다 돌았으니까 이제 또
퐁당하진 않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분봉 보시는 분들은 오늘 작은 분봉에서 쌍바닥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조금이나마 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작은 범위 내에서 작은 분봉의 쌍봉은 오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살짝 올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아침부터 쌍봉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코스피 분석은 뭐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그냥 잡소리나 좀 할까요? 예. 우리 요새 이런 회사가 있었죠. 예. 이런 회사가 있었죠. 전 처음에는 그냥 뉴스에서 얼핏 듣고 화천에 있는 무슨 회사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천은 많이들 아시죠? 예. 7사단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또 특공대들도 거기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저거더라고요. 이게 주역에 있는 한 괴의 이름입니다. 이게 화천이라는 괴가 있고, 화천이면은 화괴는 이거죠.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 할 때 그 이괴입니다. 이게 이괴고, 그다음 천괴는 건괴죠. 예, 건곤감리의 건. 그래서 화천, 그다음 대유는 이 괴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를 대유라고 한다. 대유. 그 화천대유. 무슨 뜻일까요, 대유? 이거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 아주 대풍이란 얘기고, 풍년 들어서 대풍. 현대식으로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화천대유. 크게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이걸 바꿔서 이제 천화, 그 다음에 거기 동인이라고 있죠. 동인. 동인은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보통 가틀동 사람인 이렇게 쓰는데, 동인이란 얘기는 이제 사람을 모은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모은다. 왜 우리 옛날에 뭐 대학가 축제하면 대동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동제. 크게 모여서 예, 축제를 하는 거죠. 예.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게 이제 대동제가 되겠습니다. 대동단결 할 때도 다 모여가지고 단결하자 그거죠. 예. 그래서 모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모은다. 화천대유고 천화동인. 사람 모아서 뭐 하죠? 권력 행사하는 거죠. 예.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두 회사에 모인 게, 이걸로 그 부동산 개발해서 돈 벌어서 나눠 먹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자들 모으는 거죠. 이게 주역에 나오는 이 돈과 권력에 대한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회사명으로 정한 거예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역을 읽을 줄 알고 주역에서 이런 그 괴를 갖다가 회사 명으로 쓸 정도의 사람들이면
주역을 전체를 봤어야죠. 주역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도 이거 뭐 한 십몇 년 전, 몇십 년 전에도 조금 읽어봤지만 십몇 년 전에도 좀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주역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과하면 허물이 있거나 과하면 위태롭다죠. 과하면. 전체적인 얘기는 이걸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믿고 너무 해먹은 거죠. 너무. 너무. 이 뒤에 지금 누가 있는지도 또 파다 보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분의 괴사가 자기들한테 좋은 뜻이라서 회사명으로 할 정도면 이 굉장한 이 먹물들이잖아요. 예? 뭐 변호사도 있고 뭣도 있고, 예? 청와대 뭣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읽을 줄 알면서 이 큰 흐름을 이 주역 자체에서 얘기하는 이 가장 커다란 얘기인 이거를 못 보는 거죠.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옛날에 빠지고 조용히 살고 있지. 계속 늘리고 또 어디 하고 뭐 하고 누구 더 끌어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이제 점점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진짜로 그 뒤에 최순실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도 잔뜩 벌어야 되고 권력자들도 잔뜩 포섭해야 되고, 예. 또 나눠 먹으려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거죠. 공자님이 옛날에 이 책을 44번이나 봤다 그래서 가죽끈을 3번이나 끊어 먹었다고 그 위편 3절에 고사가 있는 책이 이 주역 아닙니까? 그리고 공자님 남기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과유불급이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그러니까 적당히를 모르는 거죠. 적당히를. 어, 지우기 귀찮으니까 잠깐 요 백지 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주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역에는 이제 8개의 괴가 있죠. 8개의 기본괴 3줄짜리. 우리 태극기에 건, 그 다음에 곤, 이거 다 끊어진 거 가운데 없는 거. 그 다음에 감리가 있죠. 감은 이제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 세워놓으면 물숫자 같이 생긴 게 감이죠. 요게 감이고, 이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된 거. 이라고도 하고, 발음은 리로도 하고, 그렇죠. 이게 불화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인의 화천대유의 그 괴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8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짧은 거 2개, 긴 거 하나씩 이렇게 교차하면서 건태, 이진, 손감, 간곤 뭐 이렇게 해갖고 8개. 그 8개가 서로 2개씩 짝을 이뤄서 64개의 괴사가 만들어집니다. 괴가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제 주역의 64개의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죠.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도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박영효가 뭐 어디? 일본? 일본인지 미국인지 어디 그 만국박람회인지 뭔지를 가는데 그 선장이 너네 나라 저거 그 상징하는 깃발 없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들었다는 게 그게 애초에는 이런 거였죠. 여기 음양 문양이 있고 보통 뭐 음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팔괘들을 쭉 배치를 해서 8개. 동양 사상의 동양 철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상징들을 쭉 했는데 선장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중에 일부 빼고 제일 중요한 거 4개만 남긴 게 이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물과 불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음양문양이었는데 이 음양문양은 현대에 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음양문양 같지는 않고요. 음양문양은 보통 세로로 그리기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과 바다와 태양 이런 걸 상징하겠죠? 저는 태극기 역사를 뒤져본 적은 없는데 대충 이런 정도의 얘기만 들었지. 음. 이건 뭡니까? 이건 떠오르는 태양이잖아요. 아침에. 네. 그래서 아침을 표현하기엔 상당히 좋은 문양이죠. 아침에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런 뜻이죠. 태양이라는 건 보통 한 나라를 상징하니까 이게 막 떠오르는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갓 떠오를수록 더 오래 가겠죠. 예. 일본 애들은 일장기 이거죠. 이건 떠 있는 태양이죠. 떠 있는 거. 이름도 히노마루입니다. 히노마루. 히면은 태양이고요. 노야 뭐 우리의 의 뭐 이런 거고 마루는 이제 환이라 그래갖고 뭐 우리 뭐 환약 같은 거 구슬 같은 거 동그란 거 그래서 이렇게 쓰지요. 아주 단순하지요. 얘네는 단순한 데다 이상하게 스토리를 좀 많이 부여를 해가지고 쓸데없이 예, 뭐 무슨 책에서는 뭐 막 잔뜩 써놨는데 정작 그 동네 가보면 아유 이거 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나. 포장에 굉장히 능하죠 얘네는. 어, 그래서 이 떠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떠오르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럼 계속 오래 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늘과 땅, 그다음에 물과 불이 이 나라를 이제 에워싸고 있는 거죠. 예.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역에서 나와서 이 태극기의 건공, 감리 요 4개 하고 그다음에 이 태극 문양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인 태극 문양은 이렇게 음양 문양은 보통은 이렇게 세워서 많이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소용돌이의 방향도 이런 우회전 방향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좌회전이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역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일단 싹 지우고 지우는 게 아니고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화천대유는요 이 그림으로 풀어보면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거.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거 태양밖에 없지요. 굉장히 오만한 괴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풀어보면.
내가 태양이란 얘기예요. 천화는 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천화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불의 성질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이것도 야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야심을 넘어서 이제 욕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림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괴사는 물론 있어요. 따로 있지만 그림으로 보거나 이 큰 뜻으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욕심 많고 오만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괴의 모양이나 뭘로 봐서도 제목도 그렇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역 한번 현대판에 좀 쉽게 쓴 작가들 책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재미 좀 있을 겁니다. 옛날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못 알아듣는 말만 잔뜩 쓴 한자 책들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좀 나온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잘 써서. 그죠? 그리고 색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얘네 이제 빨간색이죠. 동양에서는 주로 이제 빨간색들은 이제 태양 색깔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어, 물론 뭐 황금색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하는 것도 있죠. 중국의 천자들은 그 노란 옷, 골룡포는 노란 옷을 많이 입었죠. 중국 애들은. 뭘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예, 중국 국기를 보면 이제 아예 빨갛죠. 빨간 거에다가 이제 별 5개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뭐 빨간색이 뭐 공산혁명의 색깔이네 뭐네 하지만 실제로 뭐 소련에서 온 거죠. 빨간색은 소련의 그 깃발이 그랬으니까 공산주의의 선배격이니까 형한테서 비슷한 모양으로 갖고 온 거죠. 소련의 이 국기는 뭐 물론 혁명을 했으니까 피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 빨간색을 굉장히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많이 썼대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그 붉은 광장도 그 붉다는 의미가 아름답다는 의미하고 거의 통한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광장. 예. 그래서 그게 붉은 광장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만든 거 어차피 혁명을 상징하는 피의 색깔도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온 거죠. 중화민국은 거기도 바탕은 빨간색인데 여기 해가 요만큼 떠 있죠. 파란 하늘, 청천백일기라 그래서 해가 떠 있죠. 파란 바탕에 전체는 빨갛고 이 맑은 하늘에 푸른 하늘이죠. 파란색이니까 여기는 푸른 하늘에 흰 태양이 대지를 붉게 물들인다 라는 의미로 여기가 빨간색,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건 태양이 비추는 대지를 얘기하건 간에 붉은색은 이제 동양에서는 태양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뭐 일본 애들은 히노마루도 그렇지만 얘네는 기미가요도 있잖아요. 기미가요가 무슨 옛날엔 그냥 가요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무슨 국가가 가요냐? 가요인 줄 알았는데 이거더라고요. 김이라는 건 이제 임금 군자, 군주란 뜻이죠. 군주가 세상이다.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인가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국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예? 전제주의를 아직도 표방하는 그런 걸 국가로 쓰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가사는 모릅니다. 가사에 뭐 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아마도 이 안에 그 임금을 뭐 칭송하는 그걸로 잔뜩 하겠죠. 예. 리듬도 좀 그렇잖아요. 무슨 옛날에 뭐 주상전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국가에 같은 가사를 보시면 영토가 있고 우리나라 화려광산이 있잖아요. 그다음 그 국민들이 있고 일단은 뭐 이건 기본적으로 있죠. 그다음에 하느님이 보호한다는 뜻은 결국 뭐 어떤 글쎄요. 뭐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아마 이 안에 주권의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국가의 3요소가 국가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여기는 얘 땅이잖아요. 얘 땅. 얘가 이거니까 얘네 얘 땅. 나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네, 어찌됐든 오늘 금요일이고 뭐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늘 보면 그림 보고 대응하고 예,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쪽 가능성도 있고 여기는 아직은 이쪽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예, 장중에 잘 대비하시고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만일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아래쪽은 작은 분봉은 오늘은 안 나왔으니까 예, 얘는 작은 분봉의 아래쪽은 작은 분봉의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여기서 정한 이 값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뭐 이 정도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헛소리라도 좀 해도 되겠지요. 예. 요 박스권에서 오늘 이 박스권 상단 터치하고 올라간 겁니다. 네. 우리가 선 그어놨던 것보다는 조금 위에서 돌았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고 오늘 주역 얘기도 하고 뭐 국기 얘기도 좀 해봤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좀 재미있어요. 옛날처럼 그 딱딱한 한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글 그런 거 말고 부드럽게 풀어 소프트하게 해서 좀 써놓은 그런 작가들 젊은 작가들 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약간의 재미는 있으실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코스피 분석하고 조금 잡소리 좀 했는데, 예. 뭐 본인과 생각이 좀 다르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뭐, 이건 뭐 제가 주도하는 채널이니까요. 그 정도, 이 정도는 뭐 해도 괜찮겠죠. 예. 그러면 오늘 금요일 코스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이따가는 아마 또 인기 검색 종목 한 10종목 또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마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 분석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